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이거였었어요. 직선에 대해서 다루는데 중학교에서는 y는 ax 더하기 b 그리고 y절편과 x절편 그리고 기울기 요 얘기를 가지고 주로 그래프도 그리고 해석도 했었어요. 그쵸?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사실 이 첫 번째 패턴을 증명하지 않고 지금 단위에서 지금 시점에서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얘는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y-y1은 mx-x1이다 이렇게 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점 x1, y1, x2, y2가 있다면 얘로 기울기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이것도 뭐 사실은 교과과정, 그러니까 중학교 때 조금 심화책을 썼으면 요런 얘기들도 다 나오기는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해서 안 외웠을 뿐이지 실제로 다 했었던 개념들입니다. 요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그리고 또 한 얘기가 뭐냐면 y는 이제 요 ax 더하기 b라고 쓰지 않고 여기서는 mx 더하기 n이라고 쓸게요. 요 직선과 y는 y가 아니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직선 사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뭐가 좋죠? 고등학교 때도 결국은 고등학교를 낸다. 중3 때도 우리 2차 함수를 이걸 일반형, 표준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도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나 기울기도 알고 y절편도 알아서 얘로는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좋아요. 맞죠? 얘로는 얘만 딱 보고 그래프를 그리기는 쉽지 않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로 보면 뭐 그래프를 딱 그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얘는 꼭지점도 알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뭐 알아서 얘로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1차 함수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어떨 때는 얘를 쓰고 어떨 때는 얘를 쓰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배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이제 얘를 가지고 써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실제로 수학책에서는 꼭 얘로 가지고 쓰라고 안 돼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얘로 가지고 써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러면 이제 얘하고는 결국은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두 식을 다 가지고 얘기를 꺼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느냐, 뭐 일치하느냐, 수직이냐 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과 y는 m-x 더하기 n-라는 두 직선이 있어요. 그쵸? 이 직선은 첫 번째,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있어요. 두 직선이. 두 번째, 평행할 수가 있겠어요. 평행한다라는 건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중에서도 수직으로 만나는 특이한 경우도 있겠죠. 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이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m과 m-가 같고 n과 n-가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평행한다라는 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야지만 두 직선은 평행하게 만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나려면 어떤 두 직선이 만난대?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만납니다. 그쵸?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만 같지 않으면 만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수직인 거. 이거 증명하기가 되게 귀찮아요. 사실 큰 의미도 없고. 수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수직이려면 그냥 원점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울기가 3인 애가 있어요. 한 칸에 3칸쯤 올라가는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얘의 수직이 되는 애는 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3칸에 한 칸쯤 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해되나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게 보이시죠?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요. 그쵸?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를 잡아본다면 기하학적으로 잡는 게 좀 편해서요.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증명했지? 여기서는 피타고라스를 써서 증명했군요. 이거 별로예요. 저는 이 수식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직관적인 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일정한 간격, 여기를 일정하게, 여기를 일정하게, 여기를 일정하게, 여기를 일정하게 그은 얘는 이 주황색은 정사각형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요 4개가 합동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원래 흰색이 정사각형이었는데 여기를 일정하게 잡았다라는 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고 그쵸? SAS 합동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랑 요거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90도고 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주황색도 정사각형이에요. 그랬을 때 요 기울기를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놓는다면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즉 A분의 B예요. 그쵸? 요 기울기는 B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니 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제 외울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나온 피타고라스의 증명보다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이렇게 직관적이고. 근데 이제 책은 서술을 하려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식을 길게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요 정도는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운 거 아닌가요? 요거 빼놓고는 다 배웠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식의 모양이 아니라 만약에 얘를 이렇게 풀어져 있는 두 직선, 일반형으로 풀어져 있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가 일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위식과 아래식이 똑같대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고 C와 C'가 같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서 이런 직선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3을 곱해볼 거예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실질적으로 같은 직선이죠. 왜? 3 나눠버리면 그만이니까. 즉 이럴 때 얘와 얘의 비율이 똑같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치할 조건은 A-분의 A가 B-분의 B고 C-분의 C예요. 아,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비율이 똑같으면 여기에다가 몇 배 한 식일 수도 있거든, 이게. 그치? 요런 상태일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혹시 요놈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요놈의 기울기를 M, 얘가 얘라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쓸 수 있거든요. 요놈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평행하다 일치하다 하려면 요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B분의 A가 B-분의 A-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그냥 떼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A-분의 A가 B-분의 B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요 부분이 기울기가 같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의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얘의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여서 n과 n-가 같다라는 말이 결국은 요거는 가지 말고 얘랑 같다라는 말은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바꿨으면 결국은 또 b-분의 b가 c-분의 c와 같다라고 하니까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y절편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렇게 아까 배수 관계로 비례 관계로 몇 배 관계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의미예요. 그래야지만 얘를 쓸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얘는 아니어야 돼요. 됐어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달라야지만 평행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만나려면 여기가 이건 뭐 사실 별로 쓰이지 않아서 얘가 달라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수직인 경우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곱한 다음에 1로 넘기면 a 더하기 b b-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직이 될 조건은. 근데 저도 이 조건 잘 안 써요.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돌려서 이쪽으로 다 그냥 써요. 됐어요? 이게 유래가 여기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돌려서 만든 식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저 공식 별로 쓸 일이 없어요. a 더하기 b b-가 0이다 라는 공식을 실제로 문제에서 별로 쓰는 적을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두 직선, 이 형태의 직선이 평행이냐 일치하냐 평행하냐 수직이냐 이 형식이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제일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실제로 막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다라고 식을 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이 똑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점 2,3을 지나고 얘의 평행한 직선 점 2,3을 지나고 얘의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y는 y-y1은 m x-2 요걸 정리하면 그냥 답이 됩니다. 이건 우리 1번 공식에서 외우기로 했어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2,4를 지나고 3x 빼기 y 더하기 1은 0의 수직이래요. 얘가 기울기가 3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는 얘기죠. 그러면
y-y1은 m x-x1. 네, 요걸 잘 풀면 1번 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 거예요.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고 ax 더하기 2a 더하기 3y 더하기 3 얘가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해달래요. 물론 얘를 y는으로 바꾸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안 하고 방금 배웠어요. 이게 평행이 되려면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가 돼야 되는데 얘분의 얘랑은 달라야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 같아버리면 두 직선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만 풀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됩니다. 2a 더하기 3은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3,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또는 3. 그런데 a가 3이 돼버리면 얘가 얘랑 똑같아져요. 아, 요거는 일치하는 값인 거예요, 지금. 됐어요? 얘가 평행한 값이에요. 우리가 찾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3을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똑같아져 버려서 일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ax 더하기 a 더하기 2y 빼기 5는 0 얘와 a-2x-3y-1은 0 얘가 서로 수직이 되게 해달래요. 사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a 더하기 b 는 0이라는 공식을 쓰면 되죠. 그쵸? 저도 사실 이 공식을 실제 문제 쓸 때 잘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a.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a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1. 이 식이 더 그냥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식을 이제 외우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죠.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내가 이 식을 안 외우는 걸 거야. 이게 뭐 예를 들면 10초, 20초라도 빨리 풀 수 있다면 외울 텐데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얘 남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는 3a 더하기 6 이렇게 되죠.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 6,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또는 6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 똑같습니다. 식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취 얘기를 조금 하면서 어떤 얘기를 조금만 더 깊이 해볼게요. 그냥 풀면 사실은 간단해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자, 0,4와 b는 3,1이 있어요. 얘를 일부러 조금 그림을 그릴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로 좀 해설을 해보려고. a는 0,4고요. b는 3,1이에요. 자, 얘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얘를 구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따라 써보면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첫 번째,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고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고 맞습니까? 네, 중점은 뭐죠? 저 중점.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거. 2분의 3, 2분의 5.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 기울기는 얼마예요? 3 빼기 0분의 1 빼기 4.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그것과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끝났어요. y-y1은 mx-x1 y는 x 더하기 1 끝.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에 충실하게 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수직 이등분선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의미였었어요? 우리가 이번이 도형의 끝판이기 때문에, 끝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즉, A에 어떤 애가 살고 있고요. B에 어떤 애가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네가 1m 나오면 나도 1m 나갈 거야. 양보 없이 똑같이 나간 지점에서 만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었었어요. 맞아요? 이 기하학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하학적 의미를. 즉,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 문제를 바꿔볼게요. A가 0,4이고 B가 3,1인데 PA는 PB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도대체 점 P는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PA, PB가 똑같은. 그쵸? 그게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서도 저거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묻는 문제인데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풀이 방법은 여러 개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처럼 쉽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내가 이걸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몰라. 저 개념이. 그런데 좋아, 알았어.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 그게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걔를 어떻게 구하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PA는 루트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죠. 그쵸? P점과 A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PB는 루트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물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날려버리고 식을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y 더하기 16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일 거고, 얘를 날리고 나면 얘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6y,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6x, 잠깐만, 얘 일로 넘어오면 얼마냐? 마이너스 6,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아요. 됐어요? 답을 구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답은 똑같지만 구하는 과정이 완전 틀려요. 얘는 그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 구한 거고, 얘는 그 도형의 정의 자체를 가지고 구한 거예요. 중점을 지나고 얘랑 수직이다. 됐죠?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겠네요. 네, 지금은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성질을 알아서 한쪽으로밖에 안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해 볼게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이번에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x 빼기 y는 0, x 더하기 2y 빼기 4는 0, 2x 빼기 ay 빼기 10은 0. 자, 어떤 세 직선이 있습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경우죠? 한 직선 위에 세 점. 맞아. 한 직선 위에 세 점? 아니, 한 점에 세 직선이 모이는 경우. 그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쵸? 또요. 셋 다 평행한 경우도 있겠죠. 극단적인 경우는. 그쵸? 둘만 평행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세 직선이 만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쵸? 세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건 얘가 아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거는요. 똑같은 표현인데 문제 표현이 좀 다른 애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떠한 세 직선으로 평면을 나눌 거예요. 만약에 평행한 직선 세 개가 모두 평행하면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집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어떠한 평면 전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직선이 하나, 둘, 세 개가 평행해요. 그러면 1, 2, 3, 4, 네 구역으로 나눠져요. 얘는 평면을 4개로 분할하는 경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장 흔한 경우죠. 지 마음대로 나눠지는 경우. 이러면 평면이 몇 개로 나눠져요? 지금 7개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요 6개로 나눠지고 얘도 6개로 나눠지는 게 보이세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 개의 직선이 평면을 6개로 나누는 경우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문제를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평면을 6개로 나누는 경우는 됐죠? 됐습니까? 문제가 똑같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어쨌든 지금 원하는 건 이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세 개의 기울기가 모두 똑같을 수 있나 봤더니 그건 불가능해요. 그쵸? 얘의 기울기는 1이고요. 얘의 기울기는 넘어가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의 기울기는 a분의 2예요. 세 개의 기울기가 모두 똑같은 건 불가능하고요. 보면은 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얘랑 얘랑 같거나 a가 2거나 얘랑 얘랑 같거나 a가 마이너스 4면 요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두 개가 평행하니까. 그쵸? 그 다음 그러면 요런 상황이 되는 건 어떨까요? 요렇게 세 직선이 기울기는 다 다른데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건 어떻게 풀어요? 요 두 점의 교점을 구할 수 있죠. 그 교점을 얘가 지나가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와의 교점을 구해봅시다. y는 x니까 집어넣어요. 3x 빼기 4는 0, x는 3분의 4, y도 3분의 4예요. 왜? y는 x니까. 그쵸?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8 빼기 3분의 4a 빼기 10은 0, 8 빼기 4a 빼기 30은 0, 4a는 마이너스 22니? a는 마이너스 2분의 11. 맞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a 값 맞아요. 네, a 값이 하나, 둘, 셋. 됐어요? 어떠한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어떠한 직선이 평면을 6개로 나눈다. 세 직선이 평면을 6개로 나눈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알아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문제를 푸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뒷얘기 할게요.